총백탕? 이게 뭐예요? 네, 총백탕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처방인데요. 우리 임산부나 아이들한테는 독한 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임산부나 아이에게도 쓸 수 있는 아주 순한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총백이 뭔지 다 알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퀴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채소 중 으뜸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특히 한식에서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부재료 중 하나이다. 만성염증을 잡는 데도 효과가 좋은 이 재료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양파 아닐까요? 양파? 한식에 많이 들어가고. 한식의 부재료. 아, 양파라고 생각할 수도 양파나 뭐 있겠네요. 대파? 근데 저걸 차로 마신다며. 양파, 대파를 우리가 차로 마시지 않아요. 양파는 그쵸. 양파 즙으로 마시는. 저는 마늘인 줄 알았는데 마늘도 차로 마시지 안 않아요. 마시죠. 음. 어려운데요,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네, 총백이라고 불리는 이 만성염증을 잡아주는 채소는 바로 파입니다. 파 맞네요. 네. 우리 대파 뿌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이 폴리페놀이 잎이나 줄기보다도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나 한의학에서는 파는 폐의 기능을 돕고 양기를 말초까지 통하게 한다 해서 그 뿌리를 말려서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 들어간 뭐 파김치 같은 거 먹으면 맛은 좋은데 입에서 그 파 냄새 오후 내내 가거든요. 근데 저거를 차를 끓여서 딱 먹으면 그 파 냄새가 또 그냥 입 전체에 다 배가지고 계속 파 냄새가 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 궁금하네요. 어떨지는 좀. 그러니까요. 보통 차는 뭔가 향긋하게 입안을 싹 감도는 이 향이 좋은 건데 파는 향이 좀 이게 차로 먹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향긋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총백탕을 좀 간편하게 우리 평소에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우리 팥뿌리 차 제가 만드는 법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오. 이번에는 우리 예인 MC님이 같이 제가 한번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팥뿌리 차. 네. 팥뿌리 차입니다. 네. 제가 주부기 때문에 어. 네, 이 자리가 참 잘 어울리죠. 네. 그러면 우리 예인 MC님 네. 주부니까 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파를 사 오셨어요. 네. 이제 음식에 써야 되니까 오. 손질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대파가 보시다시피 흙도 되게 많고 손질이 어렵습니다. 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손질이 되어 있는 걸 사죠. 네. 딱 씻어 있는 거, 네. 네. 잘라져 있는 거. 구간이네. 그 말이 너무 많네요. 대부분 요즘에 이제 손질이 되어 있는 걸 사게 되는데요. 여기 봐보면 사람들이 이제 대파를 사와서 물에다 이제 씻습니다. 네. 물에 닦고 여기 팥뿌리 부분을 잘라서 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팥뿌리는 보통 요리에다가 네. 잘 쓸 일이 없거든요. 네. 이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약재라니까요. 뿌리가. 팥뿌리 여기가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그 총백 그 부분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싼 약재를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만큼이 얘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약재로서 엄청 가격이 나가는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 가정에서 다 버리고 있어요. 그것만 다 모아와도 제가 이 팥뿌리를 이제 네. 손질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사실 파하면 제일 문제가 금방 물러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팥뿌리로 차 만든다고 대파 잔뜩 사놓고 그렇죠. 이거 다 물러버리면 이거 어떡해요? 그렇죠. 요만큼씩만 쓰고 쓰겠다고, 네. 남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걸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파는요. 줄기 부분하고 잎 부분하고 따로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보관을 하실 때 세로로 된 이런 통을 준비하셔서 줄기 부분 따로 이파리 부분 따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주시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냉장 보관해도 네. 오래는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대부분 하면 이제 좋아요? 냉동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어머님들 보면 집에 이렇게 썰어서 이런 식으로 썰어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냥 놓게 되면 이게 얼었다가 조직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꼭 기름을 살짝 발라주시고 뭉태기로 놓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펴서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팥뿌리차 네.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팥뿌리차 제가 아까 전에 냄새를 잡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재료들이 있는데요. 총백도 중요하지만
대추랑 생강도 같이 넣고 해주셔야 됩니다. 오. 특히나 대추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근데 이 만드는 법은 여기 앞에 지금 펄펄 끓고 있잖아요. 네. 우선 대추랑 생강을 먼저 넣고 펄펄 끓이신 다음에 펄펄 끓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음식할 때도 보면 파는 맨 마지막에 얹어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오, 후 올라. 오. 그 이유가 파에 있는 얄리심 성분은요 금방 날아가요. 휘발성 성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끓이게 되면은 약효가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대추랑 생강을 먼저 팔팔 끓이다가 마지막 한 10분 정도 파뿌리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앞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예네 심님도 여기 네. 있어요. 어때요? 대추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아, 동의합니다. 나죠. 맛은 괜찮은데 대추를 좀 더 넣었으면 더 거기다 맛있었을 걸. 꿀 넣으면 안 돼요? 근데 파는 꿀이랑 상극입니다. 맞지 않으니까 여기 꿀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중주차 논란입니다. 바쁜 출근 시간에요. 한 화물차 차주가 이중주차한 후에 나몰라라식 태도로 일관해서 분통을 터뜨린 한 주민의 이야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중주차한 차를 직접 밀라는 인간들 도대체가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짚어보면요. 이 글을 올린 A씨는 아침에 아내가 이제 급하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급한 일로 이동해야 되는데 탑차가 이중주차가 돼 있어서 차를 못 밀겠다라면서 이 남편 A씨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A씨 같은 경우에는 탑차 차주한테 전화를 걸어서 차를 좀 빼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황당하게도 이 탑차의 차주였던 이 B씨는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 이거 다 풀어놨으니까 알아서 차주가 밀어라. 우리 아파트는 오전 9시까지 출차할 경우에는 차주가 밀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한 거죠. 심지어 이 대화 중간에 전화를 탁 끊어버리고는 전화번호를 차단해서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바쁜 아침에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죠. 난감하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탑차 주인이 이런 주장을 했죠. 아침 9시까지는 그냥 밀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규정으로 있는 거예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아파트 내 뭐 암묵적인 규정이 있나 저도 그게 네.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이 탑차 차주 B 씨의 황당한 주장에 이 남편 A 씨 관리실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관리실에서 그런 규정 없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출근할 때 그 시간이 8시 이전이잖아요. 따라서 오전 9시까지 차주가 직접 밀어야 된다는 게 상식에 맞지도 않고 이 아파트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이에 A 씨는요. 이중주차라는 게 언제든지 전화하면 빼주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정상이지. 네네. 아니 직접 밀라는 소리는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황당하다는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전 9시가 지나도 이 탑차의 차주 나타나지 않아서요. 결국에 경비실, 관리실 직원 모두 합세해서 차를 밀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반응을 좀 살펴보면 탑차를 이중주차한 것부터가 이미 선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차를 밀다가 다른 차량이랑 접촉사고를 내면 차를 민 사람 과실도 50% 인정되지 않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탑차 안에 물건 무게가 엄청날 텐데 미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가끔 이렇게 경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네. 요즘은 가끔이 아니고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 처벌법 이런 거 없습니까? 제정돼야 될 텐데요.